연달아 5건을 패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법인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한 수분양자분들께서만 승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수분양자분들이 계속 패소하던 현장에서 처음 분양해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제가 실제로 맡았던 입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해제 사건인데요. 다른 로펌들이 수분양자분들을 대리하여 입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해제에 해당하는 본 사건을 맡았지만 연달아 5건을 패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법인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한 수분양자분들께서만 승소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상대는 업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 로펌이었고, 수분양자분들이 이미 같은 현장에서 같은 쟁점으로 여러 번 줄줄이 패소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쉽지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로펌은 자기가 이긴 판결문을 계속하여 제출하면서 점점 더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여서 이 내용들을 모두 뒤집고 승소 판결을 이끄는 데 성공한 사례라서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중요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승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으로 다른 수분양자분들이 다른 로펌을 통해서 패소해오던 어려운 상황에서 그 흐름을 바꾸고 판례를 바꾼 케이스라는 점에서 저희에게 의미가 큰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수분양자분들마다 4억, 2억, 수천만 원 단위의 계약금 반환 판결, 그리고 10% 위약금 반환 판결, 약정이자 지연 손해금까지 모두 돌려받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결론적으로 10수억에 달하는 분양대금 그리고 위약금 등을 받아낸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로펌이 줄줄이 패소한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끄셨나요? 우선 입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 해제 사건에서 저희 법인에서는 지속적으로 입주가 3개월 이상 늦어지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3개월 지연의 이유는 분양 사업자 측의 잘못이다라는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입주 예정일이 훨씬 지난 시기에 완공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입주가 늦어진 것은 결국 시행사의 잘못이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설득을 하여서 법원의 납득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사업자는 그 건축업자, 시공사, 시행사, 사업자만이 알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 그리고 대형 로펌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무장하여 수분양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법원까지 설득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치밀한 증거 분석, 증거 수집을 토대로 이 입주 지연에는 반드시 분양사업자 측 과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증명하여서 상대방 논리의 문제점, 그리고 증거의 빈틈을 법적으로 정밀하게 짚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상 내용을 바탕으로 3개월 입주 지연 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입주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는 점, 그리고 잘못의 휘책 사유가 분양사업자에게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해내서 결국 분양계약 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입주 지연이 이처럼 강력한 분양해제 사유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입주 지연은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양해제 사유 중 하나인데요. 왜냐면 이거는 뭐 단수 변심이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분양사업자 측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수분양자들에게 어떤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건설사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였다라는 등등의 소식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입주 지연은 결국에는 수분양자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꽤나 심각한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의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을 적어놓고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기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입주 예정일로부터 입주가 3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 즉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지급했던 분양대금을 반환받고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분양자분들께서 분양 해제를 준비하는 과정, 분양 해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 등 사전 조치,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조치를 해놓지 않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전 실수나 사전 잘못 때문에 승소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사전 절차 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지연으로 인한 분양해제 소송은 승소도 중요하지만 승소 후 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까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지연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하기 직전이라면 미리부터 반드시 입주 지연 분양 해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분양 해제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분양 해제를 원하는 수분양자분들에게는 입주 지연은 분명 유리한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지연이 명확하더라도 분양 해제 가능성과 법적 대응은 그 시기와 처하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분양 해제를 원하는 개개인 분들이 분양 해제 가능성을 온라인에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를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양 해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분양 해제 진단 구글 폼을 작성하여 피드백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분양 해제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분양 해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신 법리, 최신 판례, 법적 장치들을 적시에 능숙하게 활용하면 충분히 분양 해제를 이끄는 방법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분양 해제 전문팀은 수분양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분양 해제 전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전략을 제시하여서 만족된 결과를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